먼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남한의 주민입니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냐? 헌법에 따르면 제3조 영토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전체를 영토로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여러분 며칠 전이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일본의 국방장관이 만약에 북한 땅에 무언가 일이 났을 때 우리와 전혀 상의도 없이 자기들이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대모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헌법 따르면 한반도 전체는 우리의 땅이고 지금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두 개의 정체가 있지만 이건 특수한 관계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체 땅이 누가 어떻게 감히 우리의 동의 없이 함부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선배들, 어버이, 할아버지 잘 노력해가지고 이 사우스 코리아, 남한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나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로 각오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적경지역 DMZ 비무장지대에 가서 이것이 우리의 북방 한계선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남한 주민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이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중심지역이고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야 될 지역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상 통일을 반드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도 일상적으로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일을 여러분 왜 해야 합니까? 정말로 한 동족이 이렇게 만나지조차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 극복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그런 문제 얻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는 수천 년간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통일은 왜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하느냐 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자 원한다면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정치 강국에 살고 싶습니까? 그럼 통일이 돼야 됩니다. 분단 시기에 남북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변국들에게 좀 더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국제사회에 과연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분단 이전의 서독이 그렇게 경제력이 메이드 인 저머니 최근에 차사 때문에 많은 망신을 당했습니다만은 서독이 아무리 경제력이 부강했다 하더라도 서독의 정치력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일된 독일은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상임이사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왜 우리도 해야 되겠다. 상임이사국 자리를 돌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하게.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전에 꿈도 꿀 수 없던 서독이 이제는 정치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군사 주권국에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통일돼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이 강합니다. 사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미국에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이점 나는 것은 뭐냐? 북한은 김일성이 죽고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전쟁 상황에 살고 있고 그들에게는 전쟁이 일어나도 별다른 생활사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북한보다 상대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군사적인 우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모두가 총을 들고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미국이 원하면 우리가 이라크도 보내야 되고 파병도 해야 되고. 통일된 독일은 그 분단 시기에 서독은 미국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통일된 13년 만에 이라크에 전쟁이 터졌을 때 이제 힘을 비축한 독일, 주권을 가진 독일은 미국이 그렇게 이라크 전쟁에 참여해도 요청을 해도 노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국익이 아니다. 군사적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군사 주권국에 살고 싶으면 여러분 통일이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선생님들 노력해서, 우리 할아버지 노력해가지고 지금 남한이 정말 수출 10대 기업 국가로 성장한 이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랑했던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토지도 빈곤합니다. 노동력도 없고, 시장도 없습니다. 한반도가 아니라 섬은, 남한은 섬입니다, 섬. 교통로도 없습니다. 우리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토지, 노동력, 자원, 시장, 교통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서독은 준비하지 않은 통일 때문에 엄청난 통일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독일은 그 서방 선진 유럽 국가 모두가 포함된 유럽연합 28개국이 모두 생산한 총 GDP의 3분의 1을 독일 혼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입니다. 유럽발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그리스, 스페인, 그것을 좋다는 것이 미국이 아닙니다. 독일입니다, 여러분. 현재 독일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분단 시기에는 꿈도 꿀 수 없던 강력한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 강국이 살고 싶으면 여러분 통일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회 통합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한 사회에 있어서 서로 좌우, 진보, 보수의 건전한 대립은 한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북 간의 이념 대립 속에서, 그 이념 대립 속에서 남북이 싸울 뿐만 아니라 북한이 또 우리 사회를 이렇게 꼬덕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남남 갈등이 좌보, 진보, 보수 대립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지럽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정말로 무한 경제로 나가는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모적인 남남 갈등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통일이 된다고 해서 남한 사회가 완전하게 통일되기가 힘들겠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나친 갈등 양상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통합된 국가에 살고 싶으면 여러분 통일돼야 됩니다. 독일이 40년 분단 동안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서쪽은 동쪽에 아무리 돈을 줘도, 도와줘도 동쪽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러고, 동쪽 주민들은 에이 서쪽 주민들 뻐기기만 하고 우리를 2등 국민 취급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지금, 통일된 15년 만에 동독 출신의, 그것도 여자가 수상이 되어 지금 10년째 통일된 독일을 이끌고 있고, 지난주에 방문했던 독일 연방 대통령도 동독 출신입니다. 연방 국회의장도 동독 출신을 지났습니다. 독일이 잘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감독, 동독 출신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끝까지 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인간다운 삶, 정말로 세상다운 삶, 정치 강국, 군사 주권국, 경제 강국, 통합된 국가에 살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을 실현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 땅에 국민소득 100만 달러 지상 낙원을 이루어도 우리가 만약에 헌법 제4조에 통일정에 규정된 대로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독재체제가 아니라 헌법 제4조에 규정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우리는 통일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통일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이건 아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이 주인이라는 그 사회주의 국가, 인민국가,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인민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억압당하고 굴점당하고 착취당했다. 이 체제는 아니다. 라고 그들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일어서서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적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야만 통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선진민주국가를 만들수록 경제적으로 부강을 만들수록 북한 주민들이 우리 체제를 더 빨리 선택할 우리의 통일의 유인력, 동력은 커지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체제를 총을 내려놓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총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그 길이 유일한 대안이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독일 통일입니다. 독일은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서독 체제 동독 주민들이 흡수되었지만 그 방법은 독일 동독 40년 체제 속에서 억압당하고 굴종당했던 동독 주민들이 이건 아니다. 그들이 데모를 할 때 외침이 We are the das Volk, We are the people.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 학생으로서 그 바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문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인민이야. 우리가 바로 그 국민이야. 야 이놈들아, 이때까지 너희들이 우리 보고 주인이라 했지만 아니야. 우리는 이때까지 억압당하고 굴종당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 국민이고 우리가 바로 그 인민이야. We are the das Volk, We are the people. 그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이후에는 We are the Iron Folk, 이와 one people. 우리는 하나의 민족 통일을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동독 주민들의 위대한 흐름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4개월 후에 90년 3월 18일 동독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총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총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은 우리는 서독 체제로 그대로 편입되기를 가능한 빨리 편입되기를 원한다고 선거를 다수가 민족 자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적 통일은 그 7개월인 90년 10월 3일이 독일 통일의 날이지만 독일 민족은 바로 이날 동독 주민들이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서독 체제로 조속하게 편입되기를 원한다고 바로 선택. 이날이 바로 독일 민족의 통일날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선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구성된 동독 정부가 서독 정부가 7개월 협상을 해서 결국은 10월 3일 통일되었지만 여러분, 동독 주민들이 40년 동안 살던 그 체제가 아니라 눈을 떠보니 저 서독이 더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복지가 있고 민주화 있다고 판단하고 그들 스스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선거를 하고 서독에 편입 흡수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의 통일입니다. 서독이 그 과정 가운데 만약에 행여 동독을 흡수하려고 의도했다면 그 경제 강국에 있던 서독 두 번이나 유럽 땅에 전 세계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던 그 파시스트 군국주의인 서독이 부활할까 염려한 어느 국가가 서독이 흡수한 통일을 용인했겠습니까? 동독 주민들이 그들이 원했어요. 누가 그걸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통일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떠한 주변 국가도 개입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 체제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 내가 원하는 체제라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민족 자율권 행사할 때 그 어떠한 외세도
개입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관습법이 민족 자결권의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류협력 가운데 분단식 통일을 잘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만큼 통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통일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통일의 결정적인 동료는 북한 주민들에 의한 것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남한의 주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억제하고 우리 국가 안보를, 군사적 안보를 지켰다고 자족한다면 여러분 사우스 코리아의 주민입니다. 북한이 도발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서 우리의 일 자신이 있을까요? 전만해요. 우리가 훨씬 강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발하지만 우리가 도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응전하면 우리는 우리의 국가 안보, 남한의 군사 안보를 지키겠다 자족하는 사이 그들은 쾌재를 올 것입니다. 됐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제된 가운데 개성공단을 통해서 통제된 방관 금강산을 통해 돈을 벌어가면서 국력이 상대도 안 된 남한과의 분단선은 계속될 것이다. 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경제 성장 시간을 벌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노림수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대가를 치도록 해야 되겠지만 산술적으로 지금 남북 간의 국력차가 40대 1입니다. 실제는 더 큽니다. 국력이 상대가 안 되는 이 북한과 1대1 평행선을 간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한의 군사안보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우리의 국력, 경제력을 활용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화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국가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분단선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책 방향입니다. 북한과 교류협력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토지, 노동력, 자원, 시장, 교통로 확보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류협력할 때 예전에 우리가 많은 교류협력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든지 그것이 무기로 전용된다든지 많은 현금이 이전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국가 성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억제를 확실하게 하지만 우리의 국력을 활용한 교류협력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이뤄주는 협력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국력을 더욱 개선시키고 민주화시키고 교류협력하는 것 외에 또 하나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이 한 1000분의 1 됩니다.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와서 돈을 벌어서 북한에 있는 친지들에게 돈을 청금하고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접촉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땅에 있는 27,000 정도 되는 탈북자들이, 북한 탈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그들 아버지, 엄마, 친구, 친척, 누나, 동생 연락할 때 아버지, 엄마, 누나, 친구야. 내 정말 대한민국에 잘 왔다. 정말 행복하다. 라고 만약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눈가게를 뜨고 자기 체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생각할 그 순간은 더욱더 당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중국 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돌아감이 역시 두만과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 주민들과 같이 교류하는 사람입니다. 통일은 정부 당국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길입니다. 독일이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통일을 평화적으로 시켰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사례가 우리의 충분하게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독일과 한반도에는 또 다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은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우리만의 통일을 만들어가면서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끝까지 가야만 하는 길인 걸 여러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